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이제 인버터랑 펌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인버터랑 우리가 상사 법칙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강의는 없던 것 같아가지고, 이 내용을 먼저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기사책을 쓰다 보니까 그 서징의 방지 대책이라는 게 나와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저는 서징의 방지 대책으로 인버터를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기술적 토론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입증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다 보니까 이건 약간 초보 제용은 아닌 것 같고 내용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에 대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펌프에서 성능 곡선을 보면, 또는 송풍기에서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봤을 때, 제가 다른 기술사분들이랑 많이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인버터 제어를 하면 뭐 이거 PQ 곡선이라고 할까요? 이 성능 곡선이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아시는, 아이고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한데, 내려가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려가는 게 아니고 얘가 이렇게 줄어드는 건데,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찍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인버터라는 게 먼저 뭔지 보면, 물론 인버터는 원래 다양하게 우리가 뭐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것도 인버터라고 하고 많지만, 우리가 반송 설비에서 말하는 인버터 제어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가 회전수 제어를 의미하죠. 회전수 제어. 자, 요걸 먼저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회전수를 제어한다는 거 어떤 개념이냐? 우리가 인버터라는 이 다이오드 장치를 이용해서 우리는 결국 주파수를 제어하게 됩니다. 주파수. 전기 지식이 전혀 없으시다면 약간 어려우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주파수가 어떤 개념이냐? 우리가 이렇게 교류라는 게 있을 때, 교류 전류는 우리가 사인파로 좀 그려주면 좋은데, 이렇게, 전기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좀 못 그려도 이해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인파가 가는데, 얘가 우리가 RST 상이라 그러죠. 뭐 또는 요즘엔 L1, L2, L3라고 하는데, 이 전류가 우리가 120도의 위상 차이를 갖고, 좀 복사를 해서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자, 색깔을 그리고 좀 바꿔볼까요? 아마 잘 안 맞을 텐데 제가 잘 못 그려가지고, 얘네가 왜요? 그냥 임의로 맞추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상이, 우리가 뭐 얘는 L2, 파란색은 L1, 보라색은 검은색으로 쓰겠습니다. L3 해서 우리가 이런 사인파의 형상을 갖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기 0부터 얘가 여기까지를 우리가 파이라고 해서 180도가 회전한 거고, 360도까지 돌았을 때 우리가 1주기라 그러고, 이 주기의 반대가 우리가 주파수가 되거든요. 좀 제가 설명을 좀 더 쉽게 해보자면, 제가 너무 어렵게 가는 것 같아서, 우리가 주파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주파수를 더 빠르게 하면 얘가, 크기는 바뀌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이게 주파수가 커지는 거고, 주파수를 느리게 하면 이런 식으로 천천히 물결이 되는 게 우리가 주파수를 제어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의 폭이 넓을수록 주파수가 느린 거죠. 자, 이걸 왜 설명드렸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펌프에 쓰는 건, 제일 많이 쓰는 건 삼상 유도전동기죠. 유도전동기. 그 유도전동기가 어떻게 회전을 하나 보면, 우리가 코일을 이렇게 감아요. 하나만 그릴까요? 전기책에서 많이 보던 그림이실 수 있는데, 그림이 좀 이상하네요. 자, 우리가 여기다가 전류를 이렇게 흘리게 되면, 얘는 반대 방향으로 와야죠. 전류를 이렇게 흐르게 되면 우리 이렇게 자속이 생기죠. 회전 방향 한번 체크해주고, 우리가 자속이 이렇게 돌다 보면 얘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얘가 이제 회전 자개라는 게 발생되게 되는데, 얘가 이쪽에는 뭐 N극이었다가 이쪽에는 S극이었다가, 얘가 이제 우리가 이걸 빙글빙글 돌리는 거예요. 이 전체를 이렇게 돌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전류가 계속 흐르면, 우리가 플러스일 때는 이쪽으로 흘렀다가 거꾸로 다 여기 밑에 마이너스 축이 되면 얘가 다시 이렇게 반대로도 흐르거든요.
제가 전기 내용을 자세히 정리를 안 해왔는데 제가 막 구두로 설명하려니까 좀 어렵네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자석 위치가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이 주파수에 따라서. 그래서 예를 들어 1초라고 하면 여기가 S였다가 여기 N이 됐다가 또 1초 뒤에는 여기 N이 됐다가 여기가 S가 됐다가 이런 식으로 자석이 계속 변화하게 되는데 이 자개가 변화하는 걸 우리가 회전자개라 그래요. 근데 여기 지금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3개이기 때문에 얘네가 3세트가 됩니다. 3세트. 그래서 이거 제가 그림 그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도 이렇게 정면으로 보면 그냥 이런 식으로 여기 나오고 전기 표시를 이거 모르실 것 같아서 또 설명하기 그런데 일로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요 일로는 들어가고 또 이제 전기 강의를 안 올려가지고 이거를 다 설명드리려고 하면 또 어렵네요. 자, 예를 들어 얘네가 전기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얘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고 X로 되어 있으면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화살표 꽁지고 화살표 주둥이에요. 화살표 촉. 우리 그 양궁 화살이요. 자, 그래서 얘가 들락날락 한단 말이죠. 1초 뒤에는 얘가 들어가는 게 되고 얘가 나오는 게 되고 이런 식으로 회전하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자석이 회전하는 것처럼 구성이 되게 되는데 우리는 이걸 회전자개라고 해요.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여기 지금 이 1초마다 제가 바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바뀌는 속도가 결국 주파수랑 관련이 있다는 거죠. 주파수와 비례한다는 거죠. 속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를 빨리 높이게 되면 얘가 회전하는 속도가 빨라져서 요게 지금 펌프거든요. 그 회전자. 이 회전하는 것도 빨라지고 또 거꾸로 주파수를 낮추게 되면 회전하는 것도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파수를 아까 처음에 이렇게 가던 걸 우리가 이렇게 느리게 가게 하면 이 자석이 바뀌는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얘가 중간에서 회전하는 속도도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주파수 제어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인버터 제어라고 하는 거죠. 설명 참 못한 것 같네요. 왜냐면 제가 얼마만큼 설명을 드려야 될지 고민이 많아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기계 쪽으로 넘어와서 우리는 상사법칙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상사법칙에는 유량, 양정, 그리고 동력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ND라고 외우고 n분의 1 곱하기 D2분의 D1. 자, 여기 똑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로로만 하겠습니다. 곱하기 1, 2, 3의 3승, 2승, 5승이에요. 자,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결국 이 지금 직경은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 회전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또는 줄어듦에 따라서 유량이 변화하고 또 이 제곱에 비례해서 양정이 변화하고 동력은 세제곱에 비례해서 또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좀 복합적인 강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펌프에서 여기 H죠. 양정, 유량, H크 곡선을 봐볼게요. 그러면 기억을 해주셨다면 원래 성능 곡선은 이렇게 곡선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우리는 수동력이라 그래요. 수동력.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게 만약 물을 이송하는 펌프에 대한 곡선이라면 이 성능 곡선의 조건은 비중량이 물일 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동력 L 워터는 우리가 감마 워터의 QH라고 표시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 어디를 곱하든 이렇게 곱하면 다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됩니다. 수동력에서는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펌프라는 거는 우리가 효율이라는 게 있게 되고 이 효율 곡선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수동력으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니고 실제 펌프 곡선인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곡선이 된 이 효율을 나눠준 값인 축동력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거 이해되셨을 거예요. 자, 이 축동력이라고 하는 걸 다시 보면 요 식 그대로 해서 이 축동력은 얘가 효율로 나눠준 거였죠. 그래서 이 녹색은 우리가 이 축동력 공식에 의해 나눠진 게 됩니다. 즉, 이 부분도 우리가
제가 성능을 못 그렸지만 요 부분을 읽는다고 하면 여기에 H 곱과 여기에 Q의 곱과 여기 지점에 해당하는 효율까지 나눠주게 되면 여기 1번 지점에서의 축동력과 여기 2번 지점에서의 축동력도 같은 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요 2번 지점. 자, 요게 이제 이해가 되셨다면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결국 여기서 표현한 이 축동력이라는 곡선은 지금 방금 식에서 밑에 정리했다시피 우리가 여기 각 축동력일 때 Q, 이 펌프 성능 곡선상의 Q와 H 어느 지점일지 모르겠지만 그 지점에서의 유량과 양정을 곱해주고 효율을 나눠줬을 때 축동력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말은 우리가 다시 좀 돌아와서 방금 전에 방금 전은 아니죠. 조금 전에 우리가 전기에서 주파수를 제어해서 우리가 회전수를 제어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파수를 제어한다는 건 느리게 하면 회전수를 늦출 수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파수의 제어에 의해서 인버터로 회전수를 제어했다면 이 회전수를 줄인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유량과 양정 그리고 동력까지 다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버터로 주파수를 낮춰서 회전수를 줄였다 그러면 뭐 얼마만큼 줄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 성능 곡선이 작아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줄어든 만큼 여기 줄어든 만큼 회전수만큼 유량도 줄어들었을 거니까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럼 거꾸로 어떤 또 차이가 있냐면 원래 이 녹색일 때 원래 펌프에서의 동력이 있었을 거예요. 뭐 이렇게 그릴까요? 펌프마다 다른데 동력. 근데 이 동력도 우리가 회전수의 세제곱에 비례해서 변화했단 말이죠. 그러면 인버터 제어를 통해서 이 성능 곡선을 줄였다면 동력도 얘도 줄어듭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왜냐면 Q와 H를 강제로 줄여버렸는데 어떻게 동력이 안 줄어들겠습니까? 자,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동력은 그냥 감마라고 쓰겠습니다. Q, H 효율로 나눈 거였는데 자, 우리가 Q가 회전수의 비례해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양정은 회전수를 줄였더니 제곱에 비례해서 2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L은 당연히 3개만큼 팍팍팍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버터 제어라고 하면 결국 동력을 아낄 수 있다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성능 곡선을 줄여버렸기 때문에 동력 곡선도 다 줄어들었다는 거죠. 물론 효율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실제 개념은 이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돌아가서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좀 크게 그릴까요? 우리가 우상향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우상향이 있는 곡선. 그럼 우리가 이제 제 기사 시험보다 이렇게 된 건데 저항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밸브를 조절해서 요 우상향이 넘어가는 구간보다 얘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서징이 발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저항 곡선이 이동하는 거는 밸브의 조작을 가지고 우리가 발생시켰다는 거죠. 근데 인버터를 제어하게 되면 이 성능 곡선 자체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유량은 줄어들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죠? 우리가 말하는 우상향 곡선 쪽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서징의 방지 대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개념입니다. 제가 이걸 갑자기 왜 넣냐면 교재를 보다 보니까 안 맞는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답을 뭘 써야 될까 이제 고민하다가 제가 항상 교차 검증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 검증하다 보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것들도 있어가지고 좀 설명드리려고 강의를 찍었습니다. 이 전기초 교계에 교류 직류를 잘 모를 수도 있고 주파수를 모를 수도 있고 주기를 잘 모를 수도 있고 이게 좀 다양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좀 잘 설명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아예 차라리 처음부터 다 강의를 했으면 좀 편했을 텐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한테 설명을 드린다는 개념으로 한 거니까 전기 쪽이랑 기계 쪽에 좀 기초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들으셨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